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제가 매매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차트의 설정법이라든지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과 좀 달라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가를 산정할 수 있죠.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거,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들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억 원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10억 원 이상, 아니 20억, 30억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중요한 내용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이것만 아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지 않아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남들은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정말 뒤에 숨겨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라 죽으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뒤에 숨겨진 내용만 정확히 알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관세 정책을, 관세 전쟁을 이렇게 심화시키고 있는지 제가 이전에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지. 자,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트럼프 관세 전쟁 절대 길게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관세 전쟁을 길게 가져갈 수 없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예전에 제가 3월 5일이죠. 3월 5일 날에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갚아야 될 부채가 7조 달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너무 금리가 높다.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야 된다.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죠. 제일 처음에 불확실성을 조성하겠다. 어떻게?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불안을 조성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 모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부동산으로 못 가고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라 생각하는 미국 국채 10년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4.9%에 있던 게 4.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예상을 하자면 4%대까지나 아니면 3.9%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자, 이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할 것이다. 예전에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본연의 일이 인플레이션 잡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인플레이션 잡아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금리 결정에 대한 이야기만 해. 본연의 일을 아예 싹 무시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진짜 파월에 대해서 정말 안 좋게 생각하죠. 계속 노맨입니다. 남들은 다 예스라고 하는데 혼자 노맨이에요. 이거 뭐 잘라버릴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파월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일환의 하나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거예요. 파월도 잡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마디로 군기 잡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은 캐나다나 멕시코나 아니면 중국이나 EU나 전부 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솔직히 트럼프 당황했을 겁니다.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나갔을 때 반발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수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기 때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이 시커매졌을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이후에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2,300조 원입니다. 1년 새에 23%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뜯어놓고 봤더니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적자 규모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도 굉장히 지출이 많았죠.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습니다. 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후에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대통령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에 있는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 중심이거든요. 소비 중심이 소비가 잘 돼야지만이 미국이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면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출을 많이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됐던 거고 연준에서는 금리를 5.5%까지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막 퍼졌다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잡아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을 떨어뜨리고 소득세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는 뭐 잡아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또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에 대해서 수입이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지금은 약할 것 같아요. 왜? 돈이 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법인세율은 낮아지고 있고 뭐 때문에? 제조기업. 왜 제조기업을 이전에 1기 때도 낮춰줬고 2기 때도 낮춰줬을까요? 이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메이드 인 USA. 예전에 메이드 인 USA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했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메이드 인 USA가 없습니다. 거의. 우리 주위에 찾아보세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 메이드 인 USA가 없어요. 자,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메이드 인 USA가 굉장히 많이 퍼져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조기업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서비스 업종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서비스 업종이 크게 성장을 하면은 그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1차 산업, 2차 산업, 뭐 3차 산업 적당히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서비스업만 이렇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제조기업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조기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요. 미국에서 제조기업이 아예 없어질 겁니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나중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만 쓰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메이드 인 USA를 다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제조업,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만의 TSMC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자동차에서도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지겠고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에 공장을 짓든지 여기에 공장을 짓든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가서 모두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법인세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살고 우리들은 죽어라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미국 중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캐나다나 멕시코는 알고 있다는 거죠. EU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겠다. 우리 국가를 강대국으로 지키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뺏기면 안 됩니다. 자,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미국 제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부채가 대폭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트럼프의 미치광이시 관세 폭탄을 피한 나라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일본은 굉장히 빠르게 갔죠. 빠르게 가서 너희들에게 미국에게 투자하겠다. 너희들이 한 대로 이야기 다 듣겠다. 일본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듣겠다 했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 갔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언급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언급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는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관세를 크게 붙여버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수출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서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한 두 나라는 일본과 대만, 이 두 나라다. 가장 큰 나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다르게 작은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를 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시장은 뭡니까? 소비가 중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마트 경우에는 정말 미국의 정말 중요한 마켓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국의 수입품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쑤시개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다 들어와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이쑤시개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 데가 없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없어요. 그 수요를 다 어떻게 맞출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요소수 있었잖아요.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중국과 안 좋아지면서 요소수 차단시켜버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휘발유차나 그런 건 상관없지만 요소수가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자면 경유차 거기에는 들어가죠. 환경 보전 때문에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그 요소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차량이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난리가 났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과 관세전쟁이 돼서 이게 수입품이 더 가격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는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죽어납니다. 왜? 소비가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경제 성장률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하겠습니까? 절대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트럼프 자기가 일어나서 어떤 때는 그래 해 그러고 나서 어떤 때는 좀 유예를 시킬까? 갈팡질팡합니다. 갈팡질팡해요. 이런 부분을 보면 트럼프 머릿속에 과연 관세 정책에 대한 명확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어 있을까?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하는 것이 지금 중국이죠. 중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가 주석, 왕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로 내 말 들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에서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 밑으로 수그리고 간다? 그리고 그 관세 전쟁 때문에 그래 우리가 뒤로 물러설게. 너희 뭐 원해? 내가 줄까? 내가 줄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게 중국 국민의 입장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제발 우리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죠. 미국산 모두 다 불매운동을 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제발 우리 봐달라 이렇게 사정사정을 한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강한 대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겠죠. 그러면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뭐 히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올 것이고 이제 비트코인의 싸움도 시작되는 그런 흐름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난장판이 될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했으면 1기 때는 좀 됐었는데 2기 때는 아니네? 야, 정말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보이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보여주고 나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 하면은 그거 보고 무언가 대책을 세우겠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버리니까 이게 뭐 갈팡질팡입니다. 그 한마디에 의해서 뭐 경제 성장률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예측치도 왔다 갔다 하고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까지 막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관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미국 경제 성장률 분명히 안 좋아질 것이고 소비와 수출도 위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하락, 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식시장까지도 급나가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급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그 산업군이 뭡니까? 암호화폐 산업군이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 산업군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 행사도 했고 거기에서 만찬에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지금 억만장자지. 내가 조만장자로 만들어줄게. 이거거든요. 부자로 만들어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끝나고 나서 갈링하우스 이런 이야기 했죠. 거기 간 거. 이제까지 압박과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의 시대가 열렸다. 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한다. 백악관까지 초청받은 거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무언가가 좀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단순히 뭐였다? 그냥 만찬의 장이었다. 겉으로 보여진 거는 그거였지만 속내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부분 여러분들에게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고 나면 바뀌는 관세 정책 이거 트럼프의 머릿속에서 아직 정립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보니까 될 것 같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좀 걱정인데? 야, 물가 상승률도 어떻게 되고 있어? 그래? 또 뭐 CPI 지수 어떻게 되고 있어? 내가 인플레이션 잡아준다고 했는데 이거 참 그러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야, 뭐 이게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어?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협상을 하려고 들어오고 있어? 이런 부분까지 다 캐치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바뀌는 관세 정책. 이 부분이 아직 이 머릿속이 더 정립도 안 됐고 그리고
이후에 얘들이 더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받아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뭔가 정립이 안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 속이 검게 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추진하면 코뿔소처럼 밀고 나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한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1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2년,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레임덕이 빠르게 올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두려워할 겁니다. 왜? 자기 임기 동안에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크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트럼프 경기도나 언급에 나스닥 4.8% 급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주가 이 모든 게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자기는 나는 뭐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거 그대로 놔두고 폭락시키잖아요. 트럼프 난리 납니다. 왜?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이고 주식시장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냥 놔두겠다? 그러면 대통령 길게 하겠습니까?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아무리 예스맨을 뽑아놨어도 이게 말이 안 먹힐 겁니다.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정말 속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관세 부메랑 미 발등부터 찍었다. 뭐 나스닥 폭락하지, 암호화폐 시장 폭락하지, 뭐 물가는 다시 한번 오르지, 또 경제 성장률 점점 떨어지고 있지. 정말 자기가 예상한 대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이제 느끼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파구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란 이 부분이 당연히 빠르게 끝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5.5에서 지금 많이 빼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지금 2.9%까지 좀 뺄 수 있겠다. 2026년 말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트램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2027년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12월 말까지 2.9%가 아닌 3%포인트까지 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금리 인하 너무 빠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심각하죠. 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2.5%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3%를 목표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 안 좋습니다. 고금리예요. 그리고 고물가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게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서로 간에 좋지 않아요. 물론 미국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막 선진국이 되기 위한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면은 자기들은 살 수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미국도 같이 침체기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독보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세계 경제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면 미국이 아무리 화랑세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당연히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관세 전쟁으로 끝까지 끌고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나오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앞서 봤던 3월 5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 그대로 가고 있죠. 불확실성을 조성한다. 관세 정책을 통해서.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약세를 유도한다. 자,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팔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채권이 4.9에서 지금 현재 4.2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이 연준의 금리 인하라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있었던 관세 정책 어느 정도는 없어져야지만이 그리고 네 번째인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물가도 잡고 경제 성장률도 잡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가 남았다? 바로 금리 인하만 남았다. 자, 관세 전쟁이나 트럼플레이션 불확실성 조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이 4.2%까지 떨어졌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금리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것만 남았습니다. 3월 20일에 금리 결정, 여기는 지금 거의 99.9% 정도는 금리 동결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Day로 잡아야 되는 날이 바로 5월 8일입니다. 그때가 바로 금리 결정,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만들어내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관세 전쟁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풀어놨는데 이걸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왜? 너무 강하게 반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칼을 뺐어요. 칼을 뺐는데 야, 이거 얘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쟤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무라도 잘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정책에 대해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다시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지금 다급합니다. 왜? 금리 인하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물가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잡지 못하고 중국과 계속적으로 싸움을 벌인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미국은 소비국가다.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미국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가 떨어지죠. 암호화폐 시장 떨어지죠. 그리고 물가 올라가죠. 경기 침체되죠. 그러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칠지라도 그때는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믿어주지 않죠. 이런 부분이 무서울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에게 신임 이 부분이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아예 바닥을 친다고 하면 정말 쪽팔릴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존심이 크게 상할 수밖에 없겠다. 자, 이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언제? 작년 11월과 12월에 금리 인하가 만들어졌을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때도 분명히 그러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자, 지금 여기 비트코인 잘 버티고 있죠. 그리고 조금 메이저 코인이라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른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락을 해버렸어요. 왜?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트럼프 코인부터 시작해서 멜라니아 코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렇게 외쳐서 사라고 했던 그 코인 완전 박살 났잖아요. 그래서 민코인에 대한 그 믿음이 시장에서는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돈이 한 번에 몰렸다가 또 쑥 빼서 또 이쪽으로 몰렸다가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코인들, 민코인들,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 아예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ETF 승인 신청을 한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돈이 몰릴 겁니다. 물론 여기서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돈은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된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잘 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문의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가 있어요. 그 더보기에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 자, 이제는 조금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하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여기도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부터 시작해서 엘살바도르 이거는 얼마 양은 안 되죠. 그래도 엘살바도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메타플랜이 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거래들도 서서히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이제 단기적인 바닥을 만들고 있다. 거래량 쪽에서는 한번 찐바닥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격적으로는 아직 찐바닥을 만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모든 코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메이저급 코인들은 전부 다 가격적인 부분은 찐바닥이 아니지만 거래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찐바닥이었다. 그리고 거래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 이제는 찐바닥의 신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양봉이 될 수도 있고 음봉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코인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이 신문에 각 코인마다 제가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양봉이 되는지 음봉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양봉이 되는지 음봉이 되는지 만들어지고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다를 때보다 많이 서는 그런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위에 이런 신호가 나오기 전에 이런 일봉이 나올 때 그 주위에서 거래들의 매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겠다. 이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가 바로 가격적으로 찐바닥일 것이다. 그 부분을 분명히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통령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 사진이죠. 암호화폐 서밋 행사를 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들 별거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부적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억만장자 조만장자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세금 없이 비트코인 보유 확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 보셨죠? 그리고 암호화폐 서밋 행사에서 이 주요한 문서 제가 다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72시간 동안에 거래들이 들어왔다. 24시간 동안에 거래들이 이렇게 들어왔다. 48시간 동안에 이렇게 거래들이 들어왔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래들이 왜 이 지점에서 들어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신문의 심리선 기준선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5%대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앞에 급락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5%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급락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5% 옆에 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게서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 부분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래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고래들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찾아냈을 때 그때 이 신문의 심리선 이것과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상무원이 비트코인 법안을 재발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뭡니까? 텍사스주에서 2억 5천만 달러 비트코인을 우리 매수하겠다. 여러분, 암호화폐 서밋 행사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떠한 매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런 뉘앙스 없었죠. 그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뒤돌아서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제가 제일 처음에 폭스 비즈니스 기자하고 이야기했던 거 바로 뭐였습니까? 세금 없이 비트코인 보유 확대. 이 부분. 암호화폐 서밋 행사에도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이후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됐다는 소리예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저한테 공유해 줄 때 그냥 이거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다. 거기서만 안 나왔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새롭게 비트코인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보이지 않습니까? 현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의심하시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놔두고 매도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제 계좌를 보고 있는데 마이너스 40%, 50%, 60% 정말 힘듭니다. 2월 한 달간 정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왜? 2월 한 달간 거의 폭락 수준이었죠. 정말 보릿고개, 깔딱깔딱 보릿고개 여러분 잘 견디셨잖아요. 그리고 3월 초가 됐을 때도 지금 급나가는 그런 흐름 지금까지 잘 견디셨죠. 이제 찐바닥이 나올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견디고 그만두신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정말 여기에서 버티고 버텨온 거 한 방에 끝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견디셔야 됩니다. 왜? 2025년 전체적인 큰 그림만 보세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이겁니다. 야, 평탄하게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수익 내겠지.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 XRP 같은 경우에 700원에서부터 쭉 올라갔죠. 평탄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수익을 막 크게 만들었다는 거, 야, 2배 됐어. 3배 됐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좀 해볼까? 찾아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야, 이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랬는데 4,000원 언저리까지, 5,000원 언저리까지 갑니다. 와, 이거 뚫겠다. 야,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구나. 야, 뚫겠다. 가자. 외치고 있는데 빠졌죠. 와, 내가 들어가니까 빠지네. 조금 더 일찍 할 걸. 그러면 수익이라 좀 내고 나왔을 건데. 야, 쟤는 돈 벌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 자리에 잘 잡으신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굴곡이 있고 또 나름대로는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가는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막 쑥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그런 구간을 타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만 지나면 이렇게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저 고지를 향해서 분명히 갈 겁니다. 그거는 진실이에요. 누가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한. 암호화폐, 친암호화폐 애들이 미국 상무장관, 재무장관, SEC 위원장, 그리고 미국 선물위원회 다 그 사람들이 있는 한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거를 믿고 가셔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부인하신다고 하면 이제 희망이 없죠. 근데 지금 현지 언론이나 현지 지금 흐름을 보면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예측한 대로 그리고 만들어내온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가고 있죠. 그런데 뭘 의심하십니까? 계좌 하나만 보고 이렇게 힘든 구간 여러분 잘 견디시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나올 겁니다. 2월달 정말 죽어라 했고 3월달 반전 만들어낼 거고 4월달 이제 상승하기 위한 초입기에 들어갈 거고 5월달 5월 8일의 금리 인하 그것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 시문 채널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하시고 제 영상 꾸준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텔레그램 방 오시게 되면 여러분 이 모든 자료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볼 수 있다.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드시죠? 지금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지금 현재 총 253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에서 다 올려드린 내용들이에요. 종합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속내만 알아낸다고 하면은 여러분 1억 가지고 10억도, 20억도, 30억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누구랑 함께? 이 시문과 함께. 그리고 이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253분과 함께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텔레그램 방 입장하는 그 링크만 클릭하시고 들어오면 바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하기 정말 힘드시다. 정말 나 멘탈 잡기 힘들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의 의중을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나는 초보라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